네, 월요일 장마감 34분 전입니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갑니다. 오늘은 그 전문가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와 함께 마감 전략 보시죠. 네, 3인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박동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화는 없는 걸로 포착이 됩니다. 윤종빈 전문가도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변화 없이 4종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보실까요? 네, 박동기 전문가는 기관 수급이 양호한 코스닥 중소형주의 단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실적 호전 중소형주, 다 중소형주군요. 김남호 전문가는 보유 종목을 관리하면서 일단 관망 전략 이렇게 제시를 주셨군요. 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흐름이 완전히 극명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코스닥이 급락할 때 유가증권 거래소로 피해가자 그랬는데 금요일 날 유가증권 거래소가 또 떨어지니까 우왕좌왕했단 말이죠. 이제 다시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일단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 당분간 유리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다우가 200포인트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EU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구글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전통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그 실적 부진 여기에 대해서 그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이 됐었는데요. 결국 어닝 시즌 이번 지금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어닝 시즌에 지금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경제성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결국 대형주 쪽에 실적이 3분기에 눈높이가 낮아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경제성 매물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관련 대형주 쪽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 결국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10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 있는 장세 흐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91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지금 저점 대비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아시아 증시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약 후강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 H지수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돌아섰는데요. 결국 이 흐름은 미국 시장의 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후 정상회담 별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지만은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악재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서 저점 매수 세력이 1900포인트 초반에서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얘기는 추가 하락을 하기에는 재료로서는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재료지 않느냐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지수 흐름도 결국 190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밀린 상태에서 반등을 오늘 주고 있는 이 흐름도 결국 박스권 1900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쪽은 일단 매수 타이밍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일단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기관 선호 중소형주 쪽을 크게 압축을 해보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또 실적이 가장 확실한 휴대폰 부품들 쪽 이렇게 지금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은 코스맥스라든지 몇 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CJ 오쇼핑이라든지 또 국순당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약 바이오 쪽도 여전히 연말 정도까지는 주도주로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상승 흐름이 여전히 좋은 CTC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최근 표적 항암제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강약품 같은 종목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는 최근 EL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상당히 큰 폭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와이솔, ELK 또 KH 바텍 같은 종목들은 어닝 시즌에
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보시겠는데 전문가 한 분이 바뀌셨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인데요. SK증권 영업부의 부지점장입니다. 김춘석 부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신규 포트폴리오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자,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먼저 오늘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김춘석 부지점장은 SK 하이닉스를 편입했습니다. 디램 가격은 바닥을 찍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모바일 기기 때문에 영향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디램 쪽도 괜찮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영향으로 이 SK 하이닉스 전망을 좀 좋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 나머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이현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종목입니다. 종목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3종목이 먼저 나갔고요. 뒤에 또 3종목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6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포트폴리오에 4종목이 들어있습니다.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죠. 오늘 새롭게 진입을 하신 김춘석 부지점장의 마감 전략. 증시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 종목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화면 글자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종목들하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악재는 선반영이 됐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종목을 추가하는 종목 전략인 것 같죠? 저감 베니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실적과 수급이 호전되는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마감 전략 주셨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1915포인트 지지선, 지지선을 딱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김춘석 SK증권 영업부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새롭게 6인의 마감 전략으로 들어오셨는데 마감 전략을 자세하게 한번 또 들어보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가 미국 악재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새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려진 부분들이 다시 이제 드러난 것 뿐이고, 오히려 해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23일 날, 24일 날 있는 그 미국 FOMC 자체도 그동안 나왔던 Q3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대형주들이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좀 환율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낙폭 과대된 이 대형주들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포트 쪽으로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그 매수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연기금이 어떤 그 버티는 역할을 해줬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향후에는 그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매수 종목 쪽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동안에 코스닥 쪽에서 워낙 많은 시세를 내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좀 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어떤 그 실적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래소 쪽에 어떤 순환매 쪽이 나오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거래소의 낙폭 과대한 대형주 쪽을 매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지점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